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내년이면 홍성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50분대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잔뜩 걸고 있던 충남 서해안 주민들에게 아주 힘 빠지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의 시속 250km 고속열차가 송산까지만 가고 거기에서 수도권 전철을 갈아타야 하게 생긴 것입니다. 4년 전 기공 당시에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서해안 지역 철도 축의 핵심으로 새로운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경부선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 대동맥이라고 추켜 세웠던 국토부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1년 앞두고 계획을 변경해 열차를 중간에 갈아타게 되면 250km 고속열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다 충청남도는 다 된 밥도 못 찾아 먹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서도 충청 산업문화철도가 미끄러졌는데 이미 공사가 한창인 서해선 복선 전철마저 기형적으로 운행된다면 양승조 지사 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더구나 어제 대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도 불발됐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서 소외된 대전 충남 청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등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해당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 스타트업 파크 후보지 심사 발표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탈락한 지역에 대해 프로젝트를 살릴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을 보이는 세종시 상가시장에 점포 수십 개가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상가를 분양한 사업주가 자금난에 시달리다 잠적했기 때문인데 공사업체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대전에 60여 대의 수소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얼마 전 유성구 학하동에 유일하게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채 2달도 안 돼 수소가스 누출로 고장이나 운전자 불편은 물론 주민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당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의 60% 아래로 떨어짐에 따라 금강 예당 저수지 도수로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대전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와 자치구 담당자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백제 무령왕릉이 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 주변 야산에 과거 발견된 고분 7기 외에 47기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영업을 중단한 수소차 충전소 얘기부터 해보죠. 이 최근 유성구에 문을 연 하카 수소 충전소가 얼마 전부터 차량 충전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5월 개장한 대전 하카 수소 충전소가 닷새가 넘게 차량 지집을 막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알고 보니 차량에 수소를 주입하는 중수소 충전기 노즐에서 수소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네. 문제는 이 수소 충전소가 대전에는 딱 한 군데만 존재해 지역의 수소차 운전자들이 충전을 하려면 충남 홍성의 내포 신도시나 경기도 안성까지 100km가 넘게 가야 합니다. 네. 연료를 한번 충전하려고 2시간 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셈인데 이 오고 가다 충전한 수소가 또 다 떨어질 판이군요. 정 기자, 이 운전자들 피해가 굉장히 크죠? 네, 취재진이 수소차 운전자를 인터뷰했는데요. 운전자는 국가 차원에서 수소 전기차를 권장해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상당히 불안하고
심지어 차를 산 것이 후회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대전에 보급된 수소차가 60여 대에 달하고 있어서 이들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더욱이 지난 16일에는 내포 신도시에서 시험운전을 하던 수소전기차에서 원인 불명의 불이 났는데요. 화재가 난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실험용 수소전기차 넥소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본네트와 엔진룸 모두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는 폭발 위험에 안전하다고 밝혀왔는데요. 대전시도 충전소에 가스 감지기와 온도 압력 센서 같은 안전장치와 긴급 차단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수소전기차에서는 갑자기 불이 나고 충전소는 수소가스가 새고 이상하게 잇따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세종이 이른바 아파트는 청약 불패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는데 이 상가는 공실률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 기자, 얼마 전에 이 상가 수십 개가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다면서요. 네, 점포만 71개에 달하는 대형 상가 건물이 경매에 등장한 건데요. 사업주가 은행 대출과 투자금을 끌어모아 건물을 지었는데 막상 분양이 안 돼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잠적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10억 원대까지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떼일 처집니다. 건물을 지은 공사업체도 100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유치권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자 일부가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중에 36개에 달하는 미분양 점포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사업주가 점포 1개를 여러 명에게 분양하는 이른바 불법 이중매매 의혹까지 불거져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예. 이 상가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이 공급이 과잉됐다는 건데 이 계획도시로 설계된 세종의 상가 공급 수요 예측이 빗나간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정 기자, 이 백제 무령왕릉 주변에 고분 수십 기가 추가로 더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면서요. 무령왕릉이 자리한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 일대 야산에 고분 47기가 더 존재할 수 있다는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찾은 현장에는 흙더미를 쌓은 것 같은 둥그런 봉분 흔적이 발견됐고요. 봉분 윗부분은 주저앉아서 평평한 모습으로 이곳에 백제시대 고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발굴조사에서 왕릉 29기가 있다고 전해진 곳입니다. 네. 무령왕릉이 발굴된 지 50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기록상에 남아있던 위치를 파악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지하물리 탐사를 한 후에 내년부터 발굴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이 무령왕릉은 발굴 당시에 백제 유물 4,600여 점이 쏟아져 나와서 이 백제사를 다시 쓰게 했는데 이번에 추정되는 고분에서도 무령왕릉급 고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 기자, 마지막으로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젯밤 10시 10분쯤 태안군 태안읍 안면대교 교차로에서 28살 박모 씨가 모는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마주오던 53살 홍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 사고로 홍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 중 52살 이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홍 씨와 23살 자녀, 운전자 박 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는 주민 발안형 일자리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역 고유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민 주도로 신직업이나 신일자리를 발굴해 지역 공동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8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남도가 10월 말까지 찾아가는 도민 제안 발굴 프로젝트 상상톡을 운영합니다. 도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일상적, 사회적 문제의식을 함께 토론하고 발전 방안을 만사형통 충남에 직접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10인 이상의 도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 신청을 9월 말까지 사전 접수합니다. 대전시가 시 재정 운영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제작합니다. 28일까지 구성 내용 등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전 유성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4일과 31일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사회적 경제 캠프를 운영합니다. 유성구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이메일과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홍성군은 오늘 오후 7시 30분 홍주문화회관에서 홍성군립예술단 합동공연을 개최합니다. 무용단의 무대를 시작으로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오케스트라 순으로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10에서 4mm입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금산 27도, 대전 28도, 세종 29도, 서산, 태안, 당진 31도 등 27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과 세종이 보통 수준을 보인 가운데 충남은 나쁨을 나타냈습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내리는 지역에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곳곳에서 내릴 전망이며 아침 기온은 20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에서 33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2007년 유류 오염 사고 당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푸른 바다를 되찾은 충남 태안에 국내 자원봉사 분야의 중심 역할을 할 자원봉사 연수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자원봉사 연수원 건립 타당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태안군 내 자원봉사 연수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세계에서 해변이 가장 아름다운 곳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태안. 요즘 관광객 많이 찾아오나요? 어떻습니까? 여름철이니까 또 많이 오시고요. 네. 저희 태안은 1300리의 해변길을 갖고 있고, 네. 우리나라의 이 모태가 된 소나무의 어머니가 바로 안면송입니다. 안면도에서 나는 소나무가. 그래서 산림과학원에서 이 산림자 유전자 보존 지역으로 20만 평이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네. 소나무가 또 많지요. 그래서 아주 볼거리 또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곳이니까 많은 분들 여름철 휴가 저희 고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난 2007년 유류 오염 사고 당시에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기름을 닦아내며 감동적인 자원봉사를 펼쳤는데, 그래서 이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푸른 바다를 다시 되찾았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절망의 바다였죠. 예. 이 허베이 스피리트가 사고를 내면서 모든 해변들이 약 한 70km에 이르는 이 해변들이 세계 해변 역사상 가장 많은 그 기름으로 이게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네.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을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 분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가지고 가장 단시간 내에 이것을 다 치유한 세계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저희 태안의 해양 오염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당시 사고 때 저도 현장에 가서 현장 데스크를 한 열흘 정도 한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때 처참했었죠. 그래서 이 태안이 자원봉사의 성지로 불리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 자원봉사 분야의 중심 역할을 할 자원봉사 연수원을 태안에 건립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자원봉사 연수원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 또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태안의 유류오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보여줬었던 그 단합된 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뭉치고 함께해서 아픔을 극복하는 이러한 그 모델은 세계사에서 없는 일들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보편적인 그러한 가치로서 승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아주 역사적인 큰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를 못한 겁니다. 네.
특히 이 123만 명씩 몰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이런 위기를 극복했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역사적 측면에서 이제는 잘 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굉장한 인적 자원이거든요. 네. 이 선진국으로 가면은 지속해서 발달하는 것이 이제 자원봉사인데 이 자원봉사 조직을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또 전문성 있게 각 분야별로 하게 되면은 국가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성과 또 미래를 바라봤었을 때에 우리가 국가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대표성을 갖는 지역이 어딜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네. 특히 우리 태안 군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러셔서 국가적 전체로 각 자원봉사자 센터를 만들고 연수원을 만들어서 이 자원봉사하는 이 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연수도 해주고 또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국가적인 큰 자원으로 좀 한번 활용하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주변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선의로 지금 봉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예. 그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요. 네. 각 파트별로 예를 들면 수해가 나는 이러한 자원봉사하고 또 요양시설이라든가 힘든 어르신들 모실 때의 자원봉사 형태가 전문성이나 또 여러 가지 보살핌이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연수를 해서 그 현장의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사실 또 태안은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어떻게 단합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 신뢰로 보여줬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저희 지역의 그 대표성이 있는 것이 작년도가 10주년이 됐습니다. 네. 아마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오셔가지고 자원봉사를 안 해주셨으면 50년, 100년 갈 일들인데 불과 10년이 지나가지고 아주 청정한 거다. 옛날 모습을 그대로 다 이제 저희가 복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의 성지다 이렇게 공표를 또 하셨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셔서 특히 성지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실질적인 성지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 태안에 이 연수원을 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세미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최근에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각 부처에서들 좀 오셨고요. 또 예. 교수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봉사 연수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국가 자원인 건 틀림이 없고 예. 또 자원봉사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복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데 복지의 툴을 다양하게 갖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들을 하셨고 예.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 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 연수원이라는 것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세우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법이나 제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연구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연수원을 지으려고 한다면, 지을 수는 각 지방정부가 조그맣게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 영속성과 지속성이 없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게 우선 중앙정부의 예산을 좀 더 받으려면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네. 이번 달 안 정도에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동의를 받고 국회 입법으로서 제출할 생각이고요. 네.
이 법적 측면이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가 예산을 태워가지고 건축에서부터 완공 그리고 사후에 이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될 교육비에서부터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적 지원이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예. 이게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도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역에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우선 지방정부,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또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많이 좀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행안부니까 요게 행안부에 담당 사무관, 서기관, 국장들 다니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또 왜 태안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예. 이 역사성이나 논리성을 다 구축을 좀 하고요. 그리고 네. 국민들한테도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연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태안은 123만 명의 국민들께서 오셔서 살려주신 바다이기 때문에 네. 이 고마움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 군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또 두 번째 사업으로 이제 연수원이 만들어지면 많은 분들 오셔서 연수하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홍보 같은 경우도 우리 충남 또 태안군이 앞장서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연수원이 설립이 돼야 그 태안의 그 엄청난 그 기적 같은 일이 또 앞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서 또 승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유류오염을 극복한 거는 세계사적으로 정말 독특하고도 자랑스러운 예. 기적 같은 일이지요. 예. 외국에도 보면 알래스카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치유를 못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만이 이게 몇 년 만에 다 회복을 했고 10년 정도 지나가니까 뭐 옛날 그 상태로 다 자연 상태로 되돌린 건데 이러한 사건 자체가 극복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고 세계사적 자원봉사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사실 봉사자들이 바닷가에 돌 하나도 집에서 식기 닦듯이 정성껏 닦았죠. 앞으로 의원님 이 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계속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우선 이번 달 안으로요. 저희가 자원봉사 연수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연수하실 수 있는 네. 연수원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번 달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2단계로는 이제 행안위를 통해서 다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본회의를 갈 텐데 이 법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예. 이제 이 법이 다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면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이제 예산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야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저희 자랑스러운 또 여러분들이 복원시켜 놓으신 이 태안 앞바다에 태안 바다에 오셔서 연수하시고 자긍심 느끼시고 또 우리 국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능, 연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내 자원봉사 연수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지역인재 의무채용 첫 관문 넘었다. 중도일보는 대전 충남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된다. 금강일보는 충청 지역인재 의무채용 역차별 해소란 제목들을 각각 달고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우선 채용 확대를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소식을 일면 톱에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